이번 사연은 암 걸린 친정엄마 병수발을 하지 않겠다며 친정을 엎어버리고 왔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5년 되었고 나이는 40대 중반입니다. 저는 나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출이 많은 사람도 있고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있네요. 저와 남편은 부부금실도 좋고 작년에 집 담보대출도 전부 갚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버는 돈을 합치면 연봉 1억 정도 돼요. 통장에 어느 정도 여윳돈도 있고 아이들은 착실하게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입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약간 도움을 주셨어요. 시부모님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잘하려 노력합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발벗고 나서지 못하도록 무슨 일이 있을 때 저에게 비밀로 하시죠. 일하는 며느리 불러서 고생시키기 싫다고 하시지만 저는 도움을 받은 것이 고마워서 시댁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려고 합니다. 시부모님은 아들 장가 가는데 장가 미천 도와준 것이니 며느리가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다고 해요. 어쨌든 저도 시부모님이 도와주신 돈 때문에 누리고 사는 것이 있으니 시부모님께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저에게 설거지도 안 시키려고 해요. 내 살림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에 시댁에서 식사를 하고 나면 설거지를 가지고 셋이서 옥신각신합니다. 저와 남편, 시어머니 이렇게 셋이서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시댁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게 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참 묘한 것 같아요. 게다가 시부모님은 제가 하는 말은 모두 옳다고 말해주십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예전에 제가 잘 모르면서 아는 체를 했는데 제 말이 틀린 말이었거든요. 시부모님은 제 말이 틀린 말이란 것을 알면서도 제 말이 맞다고 해주셨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이런 일이 몇 번 있고 나서 저는 시부모님 앞에서 더 말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언제나 저를 칭찬해주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 시부모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저렇게 잘해주는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고모님에게 욕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야 할 때는 화를 낼 줄도 아는 분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대출금을 다 갚기 전까지 저희는 이 빚을 언제 다 갚나 하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아이를 낳으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어쩌나 하는 걱정도 했었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차도 없이 살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어쩔 수 없이 차를 사게 되었죠. 친정은 시댁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제 마음에 짐이 되는 친정이었어요. 남동생이 하나 있고 엄마는 암에 걸렸어요. 생명과 연관될 정도의 암은 아니지만 그래도 암이라고 하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친정 식구들은 제가 엄마를 신경 써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내가 왜? 이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어른들이 저에게 나중에 후회한다는 말을 했지만 저는 반발심만 생겼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친정에서 도움을 받은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 결혼할 때 저희 엄마는 돈이 없다면서 보태주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별 생각 없었는데 2년 후에 남동생 결혼할 때는 친정에서 아파트 한 채를 해주더라고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이지만 매매가가 적지는 않았을 거예요. 결혼지원금만 차별을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저와 남동생을 차별했죠. 저는 어렸을 때 잘못을 하면 부모님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별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매를 맞은 적도 있었어요. 남동생이 어떤 잘못을 하면 저는 남동생이 부모님한테 매를 맞을까봐 걱정이 되었는데 부모님은 웃으면서 넘어가시더라고요.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딸이라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집안일을 시켰어요. 제대로 안 해놓으면 엄마는 저에게 욕을 하고 때렸습니다. 엄마는 평소에 내 성적에 관심도 없었는데 중학교 때 한 번은 제 성적표를 보고 매를 들더라고요. 엄마의 친구 딸이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성적이 이게 뭐냐면서 저를 때렸습니다. 그날 엄마한테 정말 신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다음날 동네 사람들이 엄마한테 뭐라고 했나 봐요. 왜 그렇게 딸에게 소리를 지르냐고. 그날 엄마는 저 때문에 동네에 망신스러웠다고 또 저를 때렸어요. 엄마는 저를 이렇게 대했지만 남동생에게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셨어요. 남동생은 저보다 더 많은 잘못을 했지만 엄마는 남동생에게 소리 한 번 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도 마찬가지였고요.
엄마 아빠에게 저는 뭘 잘해도 나쁘게 보였고 남동생은 뭘 잘못해도 예쁘게 보였나 봐요. 30이 다 되었을 때 엄마에게 왜 그렇게 나와 남동생을 차별했냐고 울면서 말한 적이 있었는데 엄마는 자식들 차별한 적이 없다면서 저를 미친년 취급했어요. 그 후에도 몇 번 엄마에게 울면서 얘기했지만 저거 또 미친 짓 한다. 이런 말 들은 게 전부였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제가 이렇게 한 맺혀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저와 남동생을 차별한 것만이 아니라 친손주, 외손주도 차별하셨어요. 아빠는 손주까지 차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친정에 가면 본체만 체하고 엄마는 며느리와 친손주만 예뻐하셨어요. 저를 차별한 것도 그렇지만 내 남편과 내 아이까지 그런 차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저는 언젠가부터 엄마를 미워하는 수준을 넘어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차별당하는 것을 본 후로 친정에 잘 가지도 않았어요. 무슨 날일 때만 친정에 다녀오는 것이 전부였는데 엄마는 저에게 자주 안 온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엄마에게 너무 화가 난 상태인데 친정에 가서 뭐 할까요? 가서 또 미친년처럼 울고불고 하다 올까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 저희 아이는 상처를 안 받을까요? 저희 부모님은 사위인 제 남편도 마음에 안 들어 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부잣집에 시집 가기를 원했는데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한 것이 싫다고 합니다. 저같이 평범한 여자가 재벌 2세와 결혼을 어떻게 하나요? 그런 남자를 만날 기회조차 없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시부모님한테 큰 사랑을 받는 것조차도 마음에 안 들어해요. 시댁에 가서 설거지를 한 적이 손에 꼽을 정도라고 말했더니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건 못 배운 집안에서나 그러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더니 저희 엄마는 저에게 버럭 소리만 지를 뿐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어디에서도 사랑받지 않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아빠는 엄마가 암이라는 얘기를 전하더니 제가 엄마를 모시고 병원을 다니라고 하더군요. 병원을 모시고 다니는 것이며 병원비 내는 것이며 보험 처리하는 것이며 제가 다 하라는데 솔직히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도 제가 다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아빠는 이런 일은 당연히 딸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평범한 딸이 아닌데요. 만약 엄마가 입원하는 일이 생기면 제가 휴직을 하고 엄마를 돌봐야 한다는데 정말 가슴이 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며느리가 있는데 딸이 그런 일을 해야 해?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며느리의 도리 같은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도리를 요구하려면 아들과 며느리에게 자식 도리를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희 부모님에게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키운 아들, 결혼할 때 지원도 많이 해주어서 그걸 누리고 사는 며느리가 있는데 말이죠. 남동생이 어느 날 전화로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엄마 병원 모시고 다녀달라고 하는데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냐고 물었죠. 남동생은 제가 친정 가까이 사니까 해야 한답니다. 같은 자식인데 요즘 아들, 딸 같은 거 따지냐고 하더군요. 온몸에 힘이 빠져서 대꾸할 힘도 없더라고요. 남동생에게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부모님에게 친정엄마가 암에 걸렸고 아빠와 남동생이 나에게 엄마를 케어하라고 한다는 얘기를 했더니 시어머니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엄마에게 잘하라고 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소리 지르며 울었어요.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 부모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자랐는지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냐고, 왜 나를 나쁜 년 만드냐고, 나는 우리 엄마 병수발하기 싫다고 소리 지르며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실수를 했다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며 같이 우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시면서 내 아가 마음속 한이 언제나 풀리겠냐 하시면서 시어머니는 저보다 더 서럽게 우셨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안겨서 울고 있는 제 머리를 한참 동안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시아버지도 함께 우셨을 거예요. 시댁에서 이렇게 한참 울고 나니까 속이 좀 후련해졌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속 결론은 내가 왜 엄마의 병수발을 해야 해? 이거였어요.
친정 식구들과 얘기할 때 저는 엄마 병수발 못한다고 했어요. 나는 엄마 아빠의 화풀이 대상으로 자란 딸이고 남동생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들이니 저에게 더 이상 아무런 요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딸녀는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저게 부모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친년처럼 웃었어요. 큰 소리로 웃지 않으면 울게 될까봐 일부러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래, 나는 뭘 해도 이 집에서는 미친년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 거침없이 하고 싶은 말을 했네요. 어렸을 때부터 칭찬 한 번 못 받고 자란 거, 내 남편과 내 아이들도 엄마가 차별했던 거, 엄마가 내 시댁을 무시했던 거, 이런 것들을 말하고 내가 이 집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았는데 엄마 병수발을 하고 싶겠냐고 했죠.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이런 일 시키고 싶지 않아서 나에게 엄마 병수발을 하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런 엄마와 아빠한테 너무 지쳤으니 나는 이제 엄마 아빠 딸 그만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나중에 후회 안 하겠어?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그럼 잘못하고 있다는 거냐고 남편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또 미친년처럼 울었네요. 남편이 계속 미안하다고 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아 집에 도착할 때까지 소리 지르며 울었습니다. 가끔은 엄마의 인생이 짠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괜히 마음 약해져서 엄마 병수발을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잘못 아니라고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스니님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고 자랐지만 잘 견디고 자라주어 감사합니다. 이번에 어머니 병수발을 하면 친정의 모든 굳은 일을 스니님이 다 떠맡게 될 것 같아요. 친정은 신경 끄시고 시부모님에게 남편과 아이에게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